방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의해서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기사가 다소의 창작성이 있어서 저작물로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신문사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 또 인원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문사의 노력을 또 언론사의 노력을 이 지적재산권법 체계 내에서 또는 그 일반 불법행위 법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어가는 이제 유명한 그 사례가 좀 오래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 사건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라는 그 이제 줄여서 INS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와 그 AP 통신, 그 우리가 흔히 연합통신이라고 하죠. Associated Press의 약자인데요. 이 두 그 언론사 사이에서 바로 이제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 이제 원고는 AP 통신입니다. 연합통신사죠. 그 AP라는 그 통신사는 그 기사의 수집을 공동으로 할 목적으로 1846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950개 정도의 언론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된 그런 통신사입니다. 그 후에 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제 군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아들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그 유럽의 전쟁터에 가 있는데 사망 혹시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의 그런 사망 기사에 굉장히 갈급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론사는 그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종군 기자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뭐 유럽 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종군 기자들을 그 전쟁터마다 다 파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이 서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연합통신사에서 기자를 대표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통신사의 기자가 그 유럽 전역에서 이제 전쟁터의 그 사건 사고 또 사망이나 부상 기사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 연합통신에 출자한 그런 가맹 언론사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보도를 해왔는데, 이 INS라는 회사는 이 연합통신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의 시차가 뭐 3시간 이상 나게 돼요. 그래서 서부가 이제 좀 더 빠르게 되는데, 그 서부에서 이 AP통신에 가맹되어 있는 언론사가 전쟁터에서 발생한 사망 기사를 보도를 하면은 이 INS가 그거를 이제 곧바로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베껴서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동부에서 발행한 신문보다 이 INS가 이 AP통신의 가맹점도 아니면서 동부 지역에 있는 AP통신 가맹점 그 언론사보다도 훨씬 더 빨리, 몇 시간 빨리 이 사망 기사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AP통신에서 이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그런 사망 기사 같은 거는 그야말로 팩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P통신에서는 이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비록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것이 저작물로는 성립할 수 없지만은 이런 사망 기사들을 그대로 허락 없이 게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인 그 부당이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그 피고 INS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이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AP통신의 금지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유명한 판결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홈즈라는 미국 연방 대법관, 아주 유명한 대법관인데요. 그 위대한 반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분이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홈즈 대법관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사는 결국 그건 공중의 영역에 들어가서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사다.
그러니까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그건 퍼블릭 도메인, 즉 공중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만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봐줘야지 그것을 다시 또 일반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해서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INS 입장에서는 저작권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무슨 부정경쟁 행위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은 법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구체적 타당성은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 이런 그 의견을 이 홈즈 대법관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부정경쟁 행위가 된다고 판결은 났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법도요. 제2조 제1호 항목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이죠. 그래서 비록 이런 신문 기사가 이것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그 단순한 사건 사고 기사, 사망 기사 이런 기사들을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하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는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 언론사 기사를 요약 서비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언론사의 기사를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것을 요약한다든가 또는 이제 헤드라인만 따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1도 3599 판결이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의 뉴스를 요약한 그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 즉 그러니까 원래인 뉴스죠. 그 원래인 뉴스와 그 기본이 되는 개요라든가 구조 또는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요약물이 원 기사를 이루는 문장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그대로 발췌했거나 또 그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또 이런 것을 검토하고요. 또 그 다음에 원 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그 요약물의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요약물 때문에 이 원 기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약물이 그 원 뉴스와 그 기본이 되는 개요 또는 구조, 주된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이 요약물이 원 기사를 이루는 문장들 중에 일부를 그대로 선택해서 발췌를 했다거나 그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의 표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를 한다면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확률이 높고요. 또 그 원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이 요약물의 분량이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가져다 썼다. 그 원 기사의 뭐 50, 60%를 그대로 요약물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썼다. 이러면 또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요약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 기사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요약물이 원 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해외에서 발간된 비즈니스 서적의 영문 요약물을 이걸 이제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로 제공한 사례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그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일본의 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고 있죠. 일본 경제신문인데요. 그 니혼 게이자이라는 그 신문 기사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요약문을 유료로 제공한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일본 경제신문의 영문판의 신문 기사를 그 요약을 해가지고 그 요약문을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한 것이죠.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에서 그 미국의 제2항소법원에서 이 피고의 요약문과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 즉 원고의 신문 기사를 대비해 보면은 이 문장의 구조와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과 단어도 거의 동일하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록 이 기사의 경우에 이제 저작권이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보호는 되지만 이와 같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비록 신문 기사나 뉴스의 경우에 단순한 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일부 창작성이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다른 어떤 이제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그런 문해적인 저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보호 범위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허락 없이 게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굳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그와 같은 그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